안녕하세요. 용인의 ICF로 직접 집을 지은 아이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난방비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ICF 주택의 건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2년도에 60평의 집을 지으면서 지출한 총 건축 비용이 2억 이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제로 집을 지을 때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당 700만 원 이내, 1000만 원 이내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직접 집을 지어본 결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집의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순하게 직사각형으로 2층 플러스 다락의 구조로 그 집을 설계했고, 가능한 한 많은 공정을 직영공사 중에서도 제가 직접 홀로 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건축비에 영향을 미치는 집의 구조를 살펴보면 단순한 모양으로 짓는 것과 모양이 좋은 각이 많은 집을 짓는 것 사이에는 당연히 큰 공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에 각이 많은 집이 당연히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또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직영공사와 시공사에 의한 시공 사이에는 건축비 차이가 있고, 직영공사 중에서도 건축주가 직접 작업을 하는 방식과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시행하는 방식 사이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집을 지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1층 30평, 2층 30평, 그리고 다락 30평의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직사각형으로 1층부터 다락까지 동일한 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시킨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외관이 멋지고 각이 좀 있고 1층보다 2층을 작게 해가지고 테라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같은 집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외관이 멋진 주택보다는 실속 있고 쾌적한 주택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전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멋진 외관 그런 것은 잠깐이고, 실질적으로 더 오랫동안 중요한 것은 집의 내부가 얼마나 쾌적하고 얼마나 편안한 구조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관 부분은 제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시공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외부 인력의 고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제가 외부의 도움을 받은 공정은 먼저 필증이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전기 통신 필증이라든가 수도를 놨다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필증이 필요한 공정, 그 다음에 허가가 받은 자가 해야 하는 공정, 아까 말씀드린 수도인입이라든가 정화조 같은 경우에 허가받은 자가 해야 하는 공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화조는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 우려되는 공정, 고소 작업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지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에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비에 공사비가 포함된 공정은 창호와 현관문 같이 외부에서 시행을 했고,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제 기술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공정들, 외벽 미장은 제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기술자에게 맡겼고, 상하수도 배관 같은 경우에 자칫 잘못해서 크게 사고가 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울 겸 해가지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하면은 공기의 문제를 야기하는 공정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있는데 장마철 이전에 지붕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기초공사를 제가 홀로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기초공사에만 약 한 달 반 내지 2달이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장마 전에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공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기초공사를 외부 기술자들을 고용을 해서 제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의뢰한 공정이 있었습니다. 석고보드를 치는 공정이 너무 체력적으로 탈진한 상태여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목수들에게 맡겼고, 난방 배관도 연계해서 제가 외부에 맡겼습니다.
그 이외의 공정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시공을 혼자 시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직접 혼자 시공한 공정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공정들, 구조에 관련된 공정 부분들은 제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 큰 공정들을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 외 벽체 작업, 기초 위에 벽체를 올리는 작업, 거기에는 이제 ICF 블록을 쌓고 대구부를 처리를 하고 철근을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작업, 이런 큰 공정은 제가 직접 시공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골조 작업이죠. 내부 벽체 작업. 저는 내부 벽체는 목조로 했는데, 스터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바닥에 장선을 깔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석가래와 대들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석가래와 대들보를 설치하는 그런 목조 작업들,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혼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단열, 이건 단순하게 단열재를 놓고 거기에 중간 틈새에 우레탄 폼을 쏴주고 하는 공정인데,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시공을 했고, 전기통신의 옥내 배관, 그 다음에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이 부분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직접 함으로써 장점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타공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 석고보드 치기 전에 1차 합판, 두 번째 석고보드는 외부 목수 의뢰를 했지만 1차 합판 작업은 제가 직접 했고, 목공 작업이 끝난 후에 석고보드 위에 퍼티와 페인트,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굉장히 고된 작업이었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퍼티와 페인트를 한 거는 아니고, 방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 욕실, 거실, 주방, 다용도실, 창고, 현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페인트 작업을 했는데, 도배는 아무래도 전문 기술자가 해야 되고 제가 하면 우리기 때문에 도배는 외부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중에서 신발장, 욕실 장류, 그 다음에 각종 선반장, 수납 공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전과 도기들 설치, 그 다음에 욕실 방수 및 일부 타일 공사,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골조 작업, 외부 골조 작업의 대부분을 제가 직접 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작업 중에서도 거의 중요한 부분, 물론 하이테크 영역은 아니겠죠. 전문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영역은 제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핵심 공정인 골조 공사와 인테리어 공정은 거의 대부분 제가 직접 혼자 시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건축비를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출한 실제 건축비를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비용한 건축비는 1억 8,500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제가 계산을 하다가 실수로 빠뜨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뭐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억은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세한 공정들을 살펴보면 설계, 안전지도, 보험, 측량, 허가 등등에 들어간 비용이 총 2,4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블럭 30m를 깔고 나머지 토목 공사를 하는데 약 800 정도 들어갔고, 기초공사에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와 비계에 1,000만 원, ICF 블록을 수입하고 외벽체 작업을 하는데 총 2,90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골조는 전체 자재비고 여기에 1,000, 그 다음에 현관문, 창호, 중문,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주문을 해서 그분들이 시공까지 한 거죠. 1,700만 원이 들어갔고, 전기, 통신 및 수도 인입에 500, 옥내 상하수도 전기 배관 400, 외부 미장 1,400, 그 다음에 지붕 1,000, 내부 벽체 및 천장 마감에 1,400, 바닥 단열 및 난방 보일러 포함해서요 1,100, 그 다음에 각종 도기 및 수전을 구매하는데 한 300, 마루를 저희는 SPC 돌마루라고 하는 것을 깔았는데 전체 깐 면적이 1층과 2층 바닥 전체에 깔았습니다. 여기에 700. 그 다음에 방문과 수납장을 방문은 이제 구매를 했고 수납장은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총 150.
여기에 물론 싱크레어 아일랜드, 그 다음에 붙박이장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있는 옷장은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제가 직접 제작할 수도 있겠지만, 구입해서 설치한다면 주방에 1,000, 그 다음에 붙박이장에 한 1,000 정도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이 부분은 빼고 계산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비용을 총 합산하면 1억 8,500이 됩니다. 물론 빠뜨린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항목 중간중간에 큰 항목들에는 대개 50에서 한 100 정도 추가해서 계산했는데, 그런 연유로 해서 실제와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직접 지으시고 그리고 직접 혼자 시공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축비는 낮출 수 있습니다. 또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만일 제가 다시 집 짓기에 도전한다면 제가 외부에 의뢰한 영역 중에 석고 작업, 제가 체력의 한계로 못했다고 하는데요. 석고 작업, 그 다음에 바닥에 마루 설치하는 작업, 옥내 배관도 제가 실제로 옆에서 관찰해 본 결과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 저는 처음에는 꼭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조 판매를 하고 시공을 제가 직접 하더라도 사진만 잘 보내주면 필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도 제가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고, 외부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미장 스토어에서 미장을 했는데, 이것을 미장을 하지 않고 붙이는 방식의 외장재를 선택을 한다면, 예를 들면은 세라믹 사이딩 같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직접 시공을 한다면 이러한 영역들에서 추가적으로 1,500 내지 2,000 정도는 절감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요약을 한다면, 물론 향후에 자재비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재비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은 한 1억 6천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